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릭 권혁재 PD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죠. 좀 인사가 늦었지만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은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나도 이참에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를 사볼까?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면은 망설여지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충전 인프라일 거예요. 긴 말 않고 오늘 리뷰할 차량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아 자동차의 소울 부스터 EV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소울 부스터 EV, 즉 전기 차량이죠. 우리나라의 전기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잘 세팅이 돼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서울, 부산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장거리를 주행했을 때 충전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충전이 어렵진 않은지,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시내에서 충전 인프라를 전혀 모르는 도시에 갔을 때 충전소를 찾는 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위주로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고해성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자고 하면은 저 역시 전기차가 첫 경험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큰 도전이긴 합니다. 지금은 현재 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내연기관차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시동을 걸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파킹에 체결된 상태에서는 이 차량에서 들리는 소리가 노래소리가 들리고요.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이 돼 있어서 3분할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요. 특히 주목할 거는 여기 공조장치 있는 쪽에 EV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뜹니다. 현재 배터리 충전량과 주변에 배터리를 어디서 충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아무래도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충전 인프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뜨는 편이고요.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에서 발표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386km인데요. 현재 이 계기판을 보면은 주행 가능 거리수 402km로 뜹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사실 전기차한테 겨울은 상당히 취약한 시즌입니다.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추워지면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제가 히터를 꺼 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히터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자, 히터를 틀어 보겠습니다. 바로 369km로 줄어드는 거 보이나요? 이거 한 단만 높였을 때 369km고요. 풀로 튼다? 313km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 히터가 전기차 배터리를 소모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주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 추우니까요 시트 히팅도 킬 거고요, 히터도 돌릴 거고요. 게다가 저는 지금 액션캠, 고프로, DSLR 배터리를 충전을 다 물려놨습니다. 핸드폰은요 무선 충전할 거고요. 최악의 경우죠. 전기차한테는 전장의 모든 전기를 다 빼가는 그런 극악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제 한번 출발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목적지는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주차장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에도 떴지만은 현재 주행 가능 거리로는 이 거리를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추천 경로는 460km가 뜨네요.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죠.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우주선 발진할 때 나는 소리 같은 소리가 조금 나는데요. 야, 이거 느낌 되게 묘하네요. 또 잘못 온 것 같은데. 지금 막 얘기를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뜩이나 갈 길이 먼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또 삽질을 했네요. 고속도로를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관련해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용인휴게소입니다. 벌써 11시 50분이 됐네요. 부천 시내에서 길이 엄청 막혔어요. 순정 내비게이션에 유보랑 맞물려 가지고 길을 안내하는데 부천 시내를 관통하는 그 경로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과연 최선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부천 시내에서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요,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갈 길이 바쁘고 아직 중간에 충전도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아까 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했을 때 배터리 잔여량이 약 80% 후반대였어요. 현재 배터리 잔량 67% 정도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40km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4시 10분으로 뜨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고속 주행을 할 때도 들리는 거는 노면 소음하고 그 다음에 풍절음, 그 정도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재밌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속도를 높이 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소리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계기판을 안 보더라도 아 내가 지금 조금 빠르구나 아니면 좀 느리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 모터다 보니까 사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차를 무심코 따라가다가 계기판을 보면은 가끔씩 놀랄 정도로 높은 속도로 주행 중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속도감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회생제동 시스템은 저속으로 주행 중인 시내 주행일 때에는 그래도 그 개입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고속주행, 이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그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차량 유동량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선행 차량의 브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면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탔을 때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오가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엑셀에서 발을 떼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발목상의 피로함, 그런 거는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그냥 엑셀에서 발을 뗐는데 재생해동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알아서 속도를 줄여준 거고요. 현재는 레벨 2입니다. 레벨 3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강한 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레벨 2로 주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이런 단점은 있어요. 회생제동 시스템을 끄거나 레벨 1로 바꿨어요. 그만큼 제동 저항이 적어지니까 제동을 안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 브레이크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소통량이 좀 많은 편이네요. 일찍 가는 거는 잠깐 포기하고 HDA를 적용해서 알아서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코너가 없어서 그런지 K5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으라고 체근을 했었는데, 소울은 그런 게 조금 덜하네요. 방금 전에 음성을 넘었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현재 위치가 음성이네요. 언제 충북을 넘어왔네요. 현재 배터리 잔량은 53%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190km고요. 과연 어디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는 중간에 괴산에서 그 터널 공사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정체가 됐어요. 히터를 켜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장비들도 충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거리 가능수도 조금 줄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주행 가는 거리 수는 106km입니다. 배터리 잔량은 31%인데 주행 가는 거리 수가 100km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조금씩 걱정이 되네요. 충전에 대한 걱정이. 아직 충청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문경까지 왔습니다. 문경. 한 2개 정도 휴게소 지난 다음에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변수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든가, 막히는 시내길로 가야 된다든가, 터널 내 공사 때문에 1시간가량 정체가 된다든가, 그런 변수가 있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특히 히터 켜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요, 실운전 생활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야, 이거 해지기 전에 도착해서 바다도 좀 찍고 그래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진짜. 경북 상주 80% 후반대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은 경상도 넘어서까지는 충전 없이 올 수 있네요. 도로 사정이 좀 더 좋았다면은 아마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진짜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제주도에만 거의 시범 운영하듯이 있었는데 지금 제 앞에 차량도 니로 전기차입니다. 저 파란색 넘버가 전기차를 뜻하는 그런 번호판이죠. 근데 확실하게 타보니까 전기차가 매력이 있네요. 전기차가 진짜 매력이 있어요. 배터리의 발전만 조금 빨라져서 조금 더 컴팩트하면서도 많은 용량을 실을 수 있고 충전 시간도 빠르게 해도 부하가 걸리지 않는 그런 배터리가 생산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대중화, 이거 진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제 모카의 김한용 기자님도 전기차의 보급률은 100%가 무조건 될 거라고 하시잖아요. 전기차로 흘러가는 방향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단지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죠. 현재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약간 얼리 어답터의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전기차 진짜 매력 있네요. 일단 가속 자체도 내연기관에 비해서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요. 회생제동 장치 때문에 발목도 훨씬 덜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조용하고요, 차도. 아, 오늘 날 잘못 골랐나? 뭐 이렇게 공사가 많아. 씨.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공사가 많아. 아이고 씨. 자, 선산 휴게소에 왔습니다. 바람이 제법 부네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45km 남았고 배터리 잔량은 12% 남았습니다. 선산 휴게소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이렇게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전은 소울도 그렇고 니로도 그렇고 이렇게 차량 앞부분에 충전을 하는 잭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캡이 열리고요.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로 감싸져 있는데 이거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단자에 빗물 같은 게 유입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 두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떼고요. 전기차 충전기 사용 시 주의사항: 커넥터가 물기가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파손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전의 위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한번 충전해 볼까요? 소울에 달려있는 충전 단자는 DC 콤보 방식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겠습니다. 저는 비회원이니까요. 일단 저는 5,000원 정도만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열리네요. 소울에 맞는 충전기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충전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봐가지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의 충전이 끝났습니다. 6,000원어치를 넣는다고 꽂았는데 실제로 충전된 금액은 5,200원어치, 그 다음에 충전량은 30.29kWh입니다. 약 절반 정도 충전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넣은 금액보다 덜 들어갔는데 이 충전이 끝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충전기는 40분밖에 충전을 못 한다고 합니다. 뭐 배터리 용량이 큰 차량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은 다른 차량들이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40분으로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지금 40분이 지나갔고 충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충전기를 해제 먼저 해볼게요. 지금 40분간 충전을 했을 때 과연 주행 가는 거리수는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만약에 부산에서도 시내에서도 조금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모자른다고 하면 추가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한번 주행 가는 거리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40분 동안 충전했을 때 총 52%가 충전이 됐습니다. 원래 12%가 있었으니까 40%가 충전이 된 거죠. 근데 주행 가는 거리 수가 200km를 조금 상회합니다. 그것보다는 넉넉하게 있어야지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00원어치 정도만 더 충전을 해보도록 하죠. 점점 해가 노을빛으로 변화갑니다. 해지기 전에 부산 도착해야 되는데 전기차로 부산 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이네요. 자, 지금 두 번째 충전도 끝냈습니다. 총 충전 금액은 처음에 5,200원 정도 들어갔고 마지막에 2,500원 넣었으니까 7,700원, 네, 7,7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주행 가는 거리수는 현재 280km 나오고요. 배터리는 70%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조금 배신감이 드는 거는 이런 급속 충전기로는 뭐 80%까지 충전하는데 완충하는데 뭐 50 몇 분이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충전을 했는데 한 이 정도 충전이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12% 있었으니까 58%가 충전되는데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배신감 드네요. 충전하는 동안에 다른 차가 충전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이렇게 연달아서 충전을 했었지, 만약에 또 다른 차가 와서 충전을 한다고 기다렸으면은 저는 40분 끝났을 때 차를 빼주고 또 가다가 다른 휴게소에 들러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좋은 인상만 갖고 있었다가 갑자기 조금 배신감이 드네요. 이제 빨리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지기 전에 부산 도착해서 엔딩이라도 쳐야 될 텐데 말이죠. 50 몇 분 충전하면은 80% 충전된다는 게 왜 안 됐을까요? 제가 지금 카메라 배터리를 물려놔서 그런가? 아직 가야 할 거리가 195km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야. 때까지는 무사히 갈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해 보죠. 부산, 드디어 북부산, 드디어 부산. 근데 해가 졌어요.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전기차도 그냥 다 받아요? 100%? 네, 그 하이패스 등록을 해야만이. 그래요? 심어야만이. 심어야만이. 할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하이패스 심으세요. 네네네. 심어야 돼요. 그래야 50% 할인받는데 아파 죽겠다. 괜찮습니다. 먼길 오시라고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꼭 심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부산 분들 인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근데 인정 좋으신 거는 둘째로 치고요. 제가 망했어요. 해가 져버렸어요. 지금 달 떴어요. 네,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해가 다 진 밤이 돼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뭐 저 때문에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저 위에 하늘 위로 있는 게 요즘에 가장 핫한 송도 케이블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저 하얗게 그냥 보이실 텐데 저게 남항대교라고 합니다. 영도와 이렇게 연결되는 다리인데요. 이렇게나마 야경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은 소울 부스터 EV 이 차량이 어땠는가 보다는 그냥 전기차로 장거리 주행을 하는 게 어떻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고양시 일산에서 출발한 게 한 10시쯤 되고요. 현재 시간이 저녁 6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여기 도착한 지는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8시간 15분이 걸린 거죠. 상당히 오래 걸렸죠. 유독 오늘따라 좀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 부천 시내에서도 길이 좀 많이 막혔고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2구간씩이나 만나가지고 공사가 많았고, 하필이면 부산 도착했을 때 퇴근 시간하고 또 맞물려서 부산 내에서도 정체가 상당히 심했고요. 총 8시간 중에서 1시간 조금 넘게는 이 차량을 충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70% 이상이 충전이 됐었고 주행거리는 280km가 떴었는데요. 지금 현재 195km를 주행을 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80km가 잔여거리로 남아야 되겠죠.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4km 정도고요. 배터리 잔량은 13% 정도, 약 40km 정도를
원래 그 주행 가는 거리보다 좀 덜 온 건데 조금이라도 해가 떠 있을 때 촬영을 진행하려고 급하게 왔어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엑셀레이터를 좀 많이 밟으면은 그만큼 전력 소모도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전기차로 장거리를 직접 운전한 기분이 어떻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소위 시쳇말로 똥줄 탄다고 하죠. 와, 진짜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긴장의 연속. 이 충전 자체가 시간이 워낙에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시간은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급하게 가자고 하면은 전력 소모가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또다시 충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압박감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전기차로 장거리 주행이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배터리 용량을 확 늘려가지고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량이 있죠. 네, 테슬라 모델 S 같은 차량들이요. 근데 그 차량 가격들이 얼마나 하는지는 아시죠? 1억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배터리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차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 좀 저렴한 모델들, 소울 EV라든가 아니면 코나 EV라든가 아니면 니로 EV도 있고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있죠.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워낙에 배터리 용량이 적고 그만큼 주행거리 수가 적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을 한 거는 더더욱 힘들 것 같고요. 이 차량만 놓고 보자면은 차는 정말 좋아요. 차는 정말 좋습니다. 내연기관이 그동안에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것들이 전기차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의 엔진 회전수와 효율을 뽑아내는, 그렇기 위해서 현재 미션 다변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부터 최대 마력과 최대 힘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굳이 미션 다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1단 미션입니다. 자동 1단 미션이고, 내연기관 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NVH죠. NVH인데 이 차량은 전기 모터가 돌아가고 내연기관의 엔진 소리가 실질적으로 들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고속도로 주행도 해봤지만은 정말로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풍절음하고 이제 노면 소음밖에 없는데 정말 운전하기 즐겁고, 조금만 엑셀에다가 발을 대도 오르막길을 만나건 처음에 출발을 할 때건 언제나 고른 엔진의 힘 분포를 보여주니까 운전하기가 정말 즐겁습니다. 사실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어차피 전기차의 시대는 100% 옵니다. 내연기관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전기차를 벌써부터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연기관을 조금 더 즐기고 마지막에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질 때 그때 전기차로 갈아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운전해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전기차가. 내가 가진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 충전할 때 바뀌었어요. 충전할 때. 이 차량이 가진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그 배터리 기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충전에 대한 기술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날씨에 대한 대응, 세 번째로는 배터리 가격이 문제죠. 이 차량의 절반이 넘는 돈이 배터리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배터리 가격만 뭐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전기차가 대중화가 될 거라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지 진짜 현재 내연기관처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외에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한번 충전하면은 충분히 며칠 동안은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예요. 두 번째로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심적 여유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전기차 타고 가다가 좀 배터리가 부족하면 뭐 충전하고 가면 되고, 뭐 잠깐 그동안에 커피 한 잔 마시지, 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세 번째, 내연기관의 차가 다른 차량이 소지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차가 한 대 더 필요한데 전기차를 사볼까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내연기관 차를 타고, 이 근처에 생활을 할 때는 전기차를 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비추천드리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있죠.
야씨 이거 전기차 언제 충전해갖고 언제 어떻게 내려가 막 그러신 분들, 내가 되게 일정이 바쁘고 그런 분들은 전기차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간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인데 아까 전에 충전하고 나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야씨 이걸 밟아서 빨리 가자고 하니 배터리가 줄어들어 갖고 충전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를 천천히 가자고 하니 해는 다 저물어 가고 있고,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사는 생활 반경, 집과 회사, 특히 이 두 곳에다가 가장 많이 주차를 하시겠죠. 그런 생활 반경에 충전소가 없다라시는 분들은 재고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완충을 하려면 급속 충전기는 배터리의 보호 때문에 80%밖에 충전이 안 되고요. 이거를 100% 완충을 하려면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한숨 자는 게 편해요. 겨울철이어 가지고 히터 틀고 뭐하고 하면 생각보다 배터리 소진이 빠릅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주위 반경에 충전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도 다음 차는 전기차를 가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충전 이후에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는 일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요. 충전을 하려면 최소 몇 킬로 이상 차를 끌고 나가서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자동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어디 강원도라도 뭐 잠깐 갔다 오는 거, 그런 자동차 장거리 여행을 즐겨하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저랑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제가 느꼈던 전기차에 대한 단상은 이 정도까지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풍경 좀 더 보시죠. 내가 과연 잘 모르는 동네에서 충전 인프라를 찾아서 충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충전을 못해서 차가 섰다, 얘는 무조건 견인이에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갔는데 만약 충전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첫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을까요? 전기차 충전기를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충전기가 한 대밖에 없구나. 게다가 방금 전에 누가 댔어요.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잖아요. 이렇게 충전소 찾기가 힘들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